자, 이제 두 번째 소식은 토트넘의 이제 맷 도어티에 관련된 소식인데 지난주 저희 금요일에 도어티 얘기를 하면서 도어티가 좀 증명해 보여야 될 세 가지를 또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가 이제 일단 실수가 좀 없어야 되고 그리고 수비적인 측면 그리고 중원 싸움에 좀 잘 가담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저희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네. 도어티가 그래도 괜찮은 활약을 좀 펼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그 콘테 감독이 이 도어티에게 네. 지난 시즌 내가 알던 도어티가 돌아왔다. 아, 그런 인터뷰를 또 했었죠. 그런 이제 예. 이야기를 했죠. 이제 그만큼 도어티가 지난 경기에서 특히 네. 나와서 꽤나 준수한 활약을 펼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콘테 감독이 뭐 괜히 그런 말을 했을 것 같진 않고 당연히 네네. 이제 에메르송이 보여주던 그 답답한 경기력 이런 것들에 비해 도어티가 나왔을 때 훨씬 더 잘해주니까 네. 지금 이 도어티가 선발로 나온 경기가 몇 경기 안 되거든요. 당장 이제 뭐 지난 경기 브라이튼전에 나왔었고 네. 그리고 이번 경기에 또 나왔었고 에버튼전에 그리고 이제 다음 경기 맨유전에도 이제 에메르송이 또 못 나오니까 못 나오죠. 예. 어쩔 수 없이 선발로 나와야 돼요. 근데 단 2경기 만에 에메르송보다 괜찮은 플레이를 많이 보여주고 있다. 그렇습니다. 도어티가 좋았던 부분은 일단 크게 몇 가지가 있죠. 네네. 첫 번째는 이 에메르송이 오른쪽 라인에 있을 때 후방 빌드업의 미스가 너무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볼을 받았을 때 상대가 에메르송을 압박하고 여기서 에메르송의 패스 미스가 나오면서 상대에게 볼 소유권 넘겨주고 네네. 이러한 장면들이 너무너무 많았죠. 많았죠. 근데 도어티가 나왔을 때는 훨씬 더 그러한 장면들이 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근 경기들을 보면요. 이제 도어티가 선발로 나왔을 때 오른쪽 라인에서 볼을 뺏기는 빈도가 많이 줄었어요. 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기본적으로 토트넘이 이렇게 됐을 때 얻을 수 있는 건 어쨌든 볼 소유권을 잃지 않는다는 거죠. 특히나 이제 어떤 게 있냐면 토트넘은 수비 라인에 있다가 역습으로 빠르게 일단 나가고 싶어하는 팀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때 이제 공격으로 나가다가 특히나 오른쪽 라인에서 볼을 빼앗길 때가 많았거든요. 오른쪽 라인으로 볼이 전개됐을 때. 그런데 도어티가 이번 경기에서는 그래도 이 에버튼의 왼쪽 라인에서 경고도 좀 유발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 네. 그리고 볼을 쉽게 뺏기지 않으면서 어쨌든 토트넘이 공격을 이어나갈 수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도어티가 에메르송보다 훨씬 더 나았던 부분은 볼 소유 능력, 빌드업 능력. 네네. 일단 여기에 있다. 일단 뭐 상대 팀에게 공을 안 뺏기는 게 중요하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는 소유권을 좀 가져왔다 도어티가. 예, 이게 일단 증명했던 한 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뭐 두 번째는 네네. 수비적인 것도 사실은 에메르송보다 괜찮은 점도 많다. 그러니까 뭐 지난 경기에도 그랬지만 브라이튼전에서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지난 경기 때 에버튼전에도 네네. 마찬가지였고 결국에는 상대 팀의 측면 공격수들에게 뭐 돌파를 허용하거나 이런 장면들이 없었거든요. 네. 그리고 수비도 꽤나 잘 했었고요. 그러면서 어쨌든 안정적인 수비력까지 보여주는데 성공을 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도어티가 오른쪽에서 안정적인 경기력도 보여주고 네. 수비력으로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면 에메르송보다 도어티가 안 좋은 부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에메르송 입장에서는 도어티보다 에메르송이 잘하는 부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없죠. 아니면 도어티가 좀 치명적인 실수를 했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죠. 그것도 아니니까. 그런 것도 아니라서 그러니까 이제 그 콘테 감독이 괜히 도어티 지난 경기 하는 거 보고 나서 네. 내가 알던 도어티가 돌아왔다. 그렇죠. 사실 지난 시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네네. 지난 시즌에 에메르송이 주전이었다가 도어티가 더 잘하니까 에메르송이 계속 실수가 나오고 도어티가 더 잘하니까 도어티가 에메르송을 밀어낸 그런 흐름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번 시즌도 이제 도어티가 일단은 큰 부상을 당했었기 때문에 회복하는 시간이 좀 걸렸을 뿐이지 회복한 이후에 컨디션이 돌아오니까 에메르송보다는 괜찮겠다. 네네.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들고요. 그런데 이 도어티가 완벽하게 엄청난 활약을 보여준 거냐? 그건 아니죠. 그건 또 아닙니다. 네, 그건 아니죠. 약간 좀 애매해. 도어티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에메르송과 비교했을 때 도어티가 그렇죠. 괜찮았다라는 거지. 실수도 좀 적고. 도어티가 경기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네네. 아니면 아주 좋은 활약을 펼쳤다거나 이렇게 평가받을 정도로 활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이제 좀 아쉬운 거죠. 특히 좀 공격적인 면이랄까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공격적인 면이 매우 안 좋았어요. 네네. 그러니까 도어티가 원래 뭐부터 지난 시즌도 도어티가 잘한다고 평가를 받았을 때 공격적으로 잘하진 않았거든요. 특히나 측면에서의 플레이가 매우 안 좋았었는데 네네. 이게
히샬리송과 도어티가 되니까 더 안 좋아요. 그 조합이 좀 오른쪽 안 맞는 라인에서.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예. 쿨루셉스키와 도어티는 지난 시즌에 어떤 게 있었냐면 쿨루셉스키가 측면으로 빠져주고 음. 도어티가 빠르게 못 올라가니까 네네. 크로스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쿨루셉스키가 측면으로 빠지고 도어티가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이게 자연스럽게 동선이 맞았거든요. 네네. 근데 히샬리송이 나올 때는 도어티랑 그런 호흡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도어티도 좀 투박한 공격력 보여주고 히샬리송도 턴오버가 계속 나오고 그러니까 오른쪽 측면에서는 공격을 거의 못했죠. 이거 좀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공격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왼쪽에 비해서 오른쪽이 사실은 좀 많이 좀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도어티가 나와도.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요 이제 패스맵을 보면요. 지난 경기에서 에버튼이 사실 네. 되게 수비적으로 경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토트넘의 라인이 올라가 있었어요. 네네. 그런데 이 장면만 봐도 왼쪽에 있는 페리치, 손흥민은 매우 올라가 있는데 도어티는 오른쪽에 있는 히샬리송과 네. 도어티는 거의 안 올라갔죠. 그럼요, 히샬리송과 그럼요. 도어티가 그만큼 오른쪽 라인에서 히샬리송과 도어티 라인이 공격적으로 안 좋았던 겁니다. 네네. 네. 그리고 이제 어떤 기록이 있냐면 그러니까 토트넘이 크로스에 좀 많은 비중을 두잖아요. 콘테 감독이 특히나 그 에버튼처럼 수비 라인을 내리는 팀을 상대로 네. 크로스를 엄청나게 많이 시도해요. 그렇습니다. 특히 그러니까 이제 페리시의 크로스. 그렇죠. 예. 그러니까 페리치를 이제 쓰는 건데 이게 문제가 뭐냐? 크로스를 올리려면 어쨌든 좌우 측면을 균일하게 활용을 해야 그래야 이제 흔들어주면서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서도 올라오고 네. 왼쪽에서도 올라와야 상대가 균열이 생기지. 고민할 수 있는 요소가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오른쪽 라인에서 공격이 아예 안 되니까 지난 경기에서는 어땠냐면 그냥 무조건 왼쪽이에요. 주구장창 왼쪽입니다. 왼쪽으로 보내고 다시 네. 크로스. 왼쪽으로 보내고 뭐 페리치가 크로스 아니면 왼쪽으로 보내서 손흥민이 크로스. 네. 그냥 계속 왼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크로스라는 공격 자체가 단순해질 수 있는 공격 패턴인데 그렇습니다. 이 단순해질 수 있는 공격 패턴이 심지어 공격 방향도 한쪽밖에 안 가요. 네네. 그러니까 너무 공격이 단순해지는 거죠. 토트넘 공격 자체가. 그렇습니다. 일단 당연하게도 이제 왼쪽에 치중된 지금 공격을 보이고 있고 지금 뭐 보더라도 상대적으로 오른쪽은 굉장히 낮습니다. 지금 히샬리송과 도어티가. 그리고 이제 어떤 기록이 있냐면 실제로 그 지난 에버튼전에서의 크로스 기록이 네네. 그러니까 프리킥 상황 말고 세트피스를 다 제외하고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 19개가 나왔어요. 네. 그런데 19개 중에 14개가 왼쪽, 5개가 오른쪽입니다. 거의 뭐 3분의 1이네요. 그렇죠. 네, 3배 차이네. 3배. 그러니까 그만큼 오른쪽에서 너무 할 정도로 공격이 안 됐다. 이게 일단 문제고 이 도어티도 그렇게 공격적인 측면이 강한 선수가 아니라서 여기서 이제 오른쪽 측면 공격을 주도하기에는 네네. 무리가 있다. 그렇습니다. 일단 공격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도어티가 좀 아쉽기는 합니다만 네. 그래도 이제 종합적인 걸 봤을 때는 그래도 로얄보다는 좀 낫지 않느냐. 그렇죠. 그건 분명하죠. 예. 그리고 이제 도어티가 이렇게 못 올라갔을 때 쿨루셉스키가 나왔을 때 오히려 이게 조합이 좋았다 했잖아요. 네. 쿨루셉스키가 측면으로 빠지니까. 근데 지난 경기에서 또 확인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3-5-2 전형을 쓰니까 벤탄쿠르와 호이비에르가 비스마가 뒤에 있으니까 자유롭게 뛸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히샬리송이 빠지고 오른쪽 중앙 미드필더에 벤탄쿠르가 배치가 되니까 오히려 벤탄쿠르가 높게 올라가서 크로스를 올렸어요. 네. 근데 그게 오히려 좋다. 아하. 그러니까 히샬리송이나 도어티가 올라가는 것보다 벤탄쿠르가 올라가서 크로스를 올리는 게 네. 훨씬 더 위협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모습들이 나오면 어쨌든 3-5-2 전형을 쓸 때 도어티가 나오는 경기에서 벤탄쿠르를 측면으로 빼면 되는 거거든요. 네네. 쿨루셉스키가 했던 것처럼 이제 그런 조합으로 가게 되면 도어티의 그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공격력 이런 것들을 벤탄쿠르가 어느 정도 보완해주는 시스템으로 갈 수가 있지 그렇습니다. 않겠느냐. 네네. 자, 일단은 뭐 도어티가 그래도 로얄보다는 조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네. 맨유전에 일단은 로얄이 또 못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때 또 다시 좀 입증을 해야 되겠죠. 도어티는 계속해서. 근데 그 경기에서 이제 예. 아까 이 3-5-2 전형을 왜 말씀드렸냐? 맨유전에서 3-5-2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히샬리송이 지금 부상을 당했거든요. 예. 근데 히샬리송이 경기가 끝난 이후에 그 눈물을 흘렸어요. 부상을 당해서. 그러니까 부상을 당한 게 그것만 문제가 아니라 네. 월드컵도 못 나올 가능성이 그렇죠. 있는 부상인 걸 선수 스스로 좀 직감을 했어요. 그래서 경기가 끝난 이후에 울면서 좀 인터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인터뷰냐? 에버튼 시절에도 이런 비슷한 그런 부상 경험이 있었다 내가. 근데 그때도 한 두 달 이상 못 나왔던 경험이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좀 울면서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지금 이제 월드컵 앞두고 부상은 최고의 적이거든요 지금. 그렇죠. 근데 네. 이제 히샬리송도 그러다 보니까 다음 경기 아마 못 나올 텐데 클루셉스키도 지금 부상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못 나오고 있었죠. 네.
그래서 지난 경기만 해도 이제 명단에서 아예 제외가 됐었는데 갑자기 선발로 출장하기는 좀 무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히살리송도 못 나오고 쿨루셉스키도 못 나온다면 그럼 3-5-2로 가야죠. 그러면 3-5-2로 나올 가능성이 높고 네. 그러면 이때 이제 도어티가 공격적인 부분은 부족해도 조금 이제 안정적인 활약을 보여준다면 그렇죠. 오히려 벤탄쿠르와 도어티의 이 오른쪽 라인에서의 활약이 꽤나 잘 맞을 수도 있겠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 뭐 이제 맨유전에 도어티가 또 나올 텐데 함께 또 토트넘과 맨유전 네.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도 여기까지 전해 드릴게요. 네.